평범했던 사람이 100일 안에 트레이더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트레이더가 되기 위한 100일간의 훈련 과정을 전부 공개할 겁니다. 운도, 재능도 필요 없습니다. 한국 트레이딩계에 전례 없는 유일무이한 트레이딩 훈련 과정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훈련 단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 세팅, 두 번째 기술적 분석 익히기, 세 번째 트레이딩 연습, 네 번째 실전 트레이딩 전 점검 사항, 다섯 번째 마음가짐, 그리고 여섯 번째 실전 트레이딩. 총 6단계입니다. 우선 1일차인 트레이딩 기본 세팅부터 할 겁니다. 트레이딩을 훈련하기 위해선 필수 요소가 몇 가지 있는데 기술적 분석을 연습하기 위한 트레이딩 뷰, 트레이딩 연습을 하기 위한 거래소와 시드, 마지막으로 트레이딩을 기록하는 매매 일지. 이 중에 트레이딩 뷰는 앞으로의 투자 인생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보게 될 친구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세팅을 해놓고 사용 방법도 숙지해놔야 됩니다. 우선 트레이딩 뷰는 구글에 검색만 하면 바로 나와요. 클릭해서 들어간 다음 간단하게 회원가입만 하면 기본적인 차트는 볼 수 있습니다. 트레이딩 뷰에는 여러가지 요금제가 존재하는데 당연히 비싼 요금제가 더 많은 혜택을 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을 사용 중인데 사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체감이 되는 혜택은 탭당 차트, 세이브된 차트 레이아웃 수, 차트당 지표수 딱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탭당 차트는 한 화면에 여러 개의 차트를 띄울 수 있는 기능인데 무료로 사용하면 하나밖에 차트를 못 띄워요. 그리고 세이브된 차트 레이아웃 수는 내가 사용하는 차트 레이아웃을 얼마나 저장할 수 있느냐인데 이거 역시 딱 하나만 저장할 수 있습니다. 차트당 지표수, 이건 말 그대로 한 차트 내에 지표를 얼마나 많이 추가할 수 있느냐인데 무료는 2개밖에 추가하지 못합니다. 거래량하고 이평선 딱 2개를 넣으면 다른 지표인 RSI나 볼린저 밴드 이런 거는 추가를 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저는 프리미엄을 사용 중이긴 한데 이제 막 처음 투자를 시작하거나 아직 초심자라면 솔직히 무료로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사실 어느 정도 차트를 봤다고 해도 사실상 가장 싼 요금제인 에센셜까지만 결제를 해도 충분하게 사용이 가능하니까 너무 비싼 건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굳이 살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블랙 프라이데이나 새해 같은 명절에 엄청나게 파격적으로 할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월결제로 쓰시다가 할인을 할 때 한 번에 결제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다면 이제 트레이딩 뷰를 사용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시드를 정해야겠죠. 저번에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주식 투자 쪽은 레버리지를 크게 사용하지 않으니까 한 달 월급 정도면 연습하기에 딱 좋고요. 코인 투자 쪽은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게 대다수고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10만원 정도면 연습하기에 충분합니다. 물론 저 시드 책정 기준은 일반인 평균 월급인 200~300만원 정도를 기준으로 했고요. 사람에 따라서 상황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변화를 줘도 됩니다. 이 연습 시드의 핵심은 이게 없어도 인생에 크게 지장은 없는 돈이지만 잃으면 눈물이 찔끔 나는 정도, 마음이 살짝 아픈 정도입니다. 10,000원, 20,000원 딱 이 정도로 하게 되면 사실 트레이딩보다는 도박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각심을 가지고 신중하고 소중하게 다룰 수 있는 시드 정도로 연습을 해야 실질적인 연습은 된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은 매매 일지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연습을 할 때 매일매일 매매 일지를 쓸 겁니다. 하지만 복잡하게는 안 쓸 거예요. 처음부터 복잡하고 세세하고 디테일하게 적으면 이거 오래 못 갑니다. 하루 이때 반짝하고 귀찮아서 안 쓸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간단하게 적을 수 있는 매매일지 템플릿을 만들어 놨습니다. 매매가 끝나고 딱 1분 정도만 쓰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못하면 안 됩니다. 자, 드디어 기본 세팅이 끝났습니다. 근데 이 정도는 사실 몇 시간 만에 끝나는 세팅이에요. 회원 가입하고 시드 정해놓고 매매일지 템플릿 다운로드 받고 딱 하루 안에 할 수 있는 기본 세팅이었습니다. 자, 2일차입니다. 지금부터는 약 30일차까지 본격적으로 기술적 분석을 배울 거예요. 기술적 분석을 왜 배우냐? 우리 같은 개미들은 매크로를 보고 매매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트럼프 자식 새끼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먼저 정보를 얻고 매매를 하겠어요. 그리고 정보가 있다고 한들 어차피 차트를 보고 매수를 해야 되는데 뭐가 됐든 기술적 분석은 필수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총 5개의 이론을 배울 겁니다. 아니, 너무 많은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정말 기초적인 이론이고 꼭 알아둬야 할 이론들만 알려드릴 거니까 끝까지 따라와 주세요. 자, 첫 번째론 오더블럭입니다. 오더블럭은 많이 말씀드렸던 만큼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지만 정말 간단합니다. 오더블럭은 이전 캔들의 몸통을 감싸는 캔들이 마감을 하면 발생합니다. 음봉을 감싸는 양봉이 나오면 지지받는 오더블럭이 발생하고 양봉을 감싸는 음봉이 나오면 저항을 받는 오더블럭이 발생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리고 조금 더 강력한 오더블럭은 이 현상이 이중으로 발생했을 때 나옵니다. 음봉을 감싸는 양봉이 나오고 그 양봉을 다시 감싸는 음봉이 발생했을 때 이 중간에 있는 양봉은 저항 오더블럭이 됩니다. 반대로 양봉을 감싸는 음봉, 이 음봉을 감싸는 양봉이 나오면 지지 오더블럭이 됩니다. 이렇게 발생한 오더블럭이 지지와 저항을 받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락하던 추세에서 하락의 힘보다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상승하던 추세에서 상승의 힘보다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온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저항이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완전한 추세 전환을 판단하기보단 추세 전환 근거가 하나 생겼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 트레이딩을 판단하기엔 근거가 너무 빈약해요. 그래서 하나의 기술적 분석만으로는 트레이딩을 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기술적 분석을 접목해서 여러 근거를 쌓고 공통적인 방향성이 나왔을 때 트레이딩을
트레이딩을 하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에서 5개의 기술적 분석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FVG입니다. FVG는 페어밸류 갭의 약자로 급격한 가격 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구간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캔들과 캔들 사이에 생긴 빈 공간을 FVG라고 하는데, 이 공간은 나중에 가격이 다시 돌아와서 채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3개의 캔들 사이에 겹치지 않는 구간이 생겼다면 그 구간이 바로 FVG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구간에 가격이 다시 도달했을 때는 매수할 근거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 캔들 사이에 겹치지 않는 구간이 발생했다면 이 구간은 다시 도달했을 때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매도를 할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FVG도 사실 이게 끝이에요. 공정가치 격차 등 어려운 용어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가격이 움직이는 원리만 알면 됩니다. 급격한 움직임이 발생했을 때 나오는 겹치지 않는 구간이 FVG고, 이 구간은 추후에 닿았을 때 매매를 할 근거가 되는 구간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추세선입니다. 추세선은 가격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입니다. 상승 추세에서는 저점과 저점을, 하락 추세에서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면 됩니다. 하지만 너무 기본적인 작도라 그런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추세선을 대충 그립니다. 절대로 대충 작도해서는 안 돼요. 트레이딩 뷰에는 자석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왼쪽 툴바 아래쪽을 보면 자석 모양이 있습니다. 이걸 활성화하고 추세선을 작도하면 선이 딱 캔들에 달라붙어요. 추세선은 이렇게 작도를 해야 됩니다. 정말 정확하고 정밀하게 작도를 해야 돼요. 귀찮다고 대충 그리면 시간이 지날수록 오차가 커져서 매매 포인트가 완전히 엉뚱한 곳에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꼭 자석 기능을 활성화하고 고점과 저점을 정확히 이어야 됩니다. 사실 이 자석 기능이 기술적 분석 작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오더블럭, FVG, 그리고 바로 다음에 말씀드릴 채널링도 모두 자석을 활성화하고 작도하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추세선을 잘 작도했다면 상승 추세에선 대부분 이런 형태일 거예요. 혹시 선이 이런 형태라면 설정에 들어가셔서 확장 부분에서 오른 라인 익스텐드를 활성화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추세선은 교과서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추세선이 깨지면 해당 추세는 종료됐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반대 추세로 매매를 이어가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하락 추세선이 깨졌다. 그러면 추세선이 깨지는 타이밍이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반대로 상승 추세선이 깨지면 매도 타이밍이라는 뜻이고요. 이게 가장 정석적인 추세선 사용 방법입니다. 평생 지속되는 추세는 없습니다. 상승 추세가 있다면 하락 추세도 있는 법이고, 하락 추세가 있다면 상승 추세도 있는 법입니다. 추세선은 간단하게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것만 단독으로 활용하면 승률이 낮습니다. 다른 기술적 분석과 함께 사용해야 돼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 트레이딩 연습 부분에서 제가 어떻게 접목을 하고 활용을 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꼭 이어서 보세요. 아시겠죠? 자, 네 번째는 채널입니다. 채널은 추세선을 한 단계 발전시킨 개념이에요. 상승 추세에서는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선과 평행하게 고점을 연결하면 상승 채널이 만들어지고요. 하락 추세에선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선과 평행하게 저점을 연결하면 하락 채널이 완성됩니다. 채널링은 제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분석 도구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채널은 추세선과 같은 메커니즘으로 작용을 하는데 살짝 더 발전된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격은 결국 채널 내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하락 채널의 하단에 닿으면 매수의 근거가 되고 상승 채널의 상단에 닿으면 매도의 근거가 됩니다. 또한 가격이 채널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추세가 바뀐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하락 채널을 벗어나면 매수, 상승 채널을 벗어나면 매도의 근거가 됩니다. 딱 이 정도가 교과서적인 채널링의 활용 방법이에요. 간단하죠? 하락 채널의 하단까지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은 과매도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고, 상승 채널의 상단까지 가격이 상승한다는 건 과매수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하락 채널을 상방 돌파한다는 것은 하락 추세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상승 채널을 하방 돌파한다는 것은 상승 추세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채널링에선 이런 움직임을 활용해서 확률 높은 트레이딩을 한다. 딱 이 정도가 채널링을 활용하는 정석적인 방법이에요. 자, 이제 5번째, 페이크아웃과 트랩입니다. 이건 시장에서 가장 많은 트레이더들이 당하는 함정임과 동시에 오늘 말씀드릴 이론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페이크아웃과 트랩은 대부분의 구조물에서 발견됩니다. 이동평균선과 매물대에서도 자주 발생하고, 앞서 말씀드린 추세선과 채널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채널로 예시를 들어보면 아까 하락 채널의 하단이 닿으면 매수 포인트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만약 채널의 하단이 뚫리면 어떨까요?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은 아마 공포에 시달릴 겁니다. 과매도 구간에서 더 떨어지니까 매우 고각으로 하락하는 형태일 거고, 매수를 받았던 트레이더들은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니까 대부분은 손절할 거예요. 이렇게 투자자를 속이는 움직임을 우리는 페이크아웃과 트랩, 즉 거짓 돌파와 함정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둘은 같은 개념이고 출현하는 위치도 같습니다. 하지만 생김새가 달라요. 페이크아웃과 트랩의 출현 위치는 구조물들의 지지와 저항이 나오는 곳입니다. 채널을 예시로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하락 채널의 하단은 원래는 지지를 받아줘야 마땅한 구간입니다. 하지만 만약 뚫리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페이크아웃이나 트랩의 출현을 예상하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 뚫는 형태가 하나의 바닥으로 형성됐으면 페이크아웃, 이중 바닥으로 형성됐으면 트랩입니다. 하지만 결국 둘 다 반등한다는 원리고, 만약 한 번에 말아 올려서 채널 내부에 다시 들어온다면 그때부터는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도 무방합니다. 왜냐? 단일 바닥 형태는 페이크아웃의 형태고, 페이크아웃이 나왔던 저점이 명확한 손절점이 되기 때문이에요. 트랩도 이와 비슷한 원리로 매매를 하면 됩니다만, 트랩은 조금 더 빨리 매수를 할 수 있기도 합니다.
트랩의 형태는 하락 채널의 하단이 뚫리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채널의 하단을 타면서 이중 바닥을 만들어주고 들어올리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탈 이후에 매수를 할 타이밍이 조금 더 많다는 뜻입니다. 단순하게 첫 저점을 손절 구간으로 잡고 눌림에 매수를 하면 손익비가 굉장히 좋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확실하게 매매를 하고 싶다면 바닥을 형성하는 걸 다 보고 채널 내부로 들어왔을 때 매수를 해도 무방합니다. 근데 이건 본인의 트레이딩 성향에 따라 갈리기도 하더라고요. 누군가는 최대한 저점을 잡으면서 가는 게 승률이 좋을 때가 있고, 누군가는 확실하게 추세를 보고 매매하는 게 더 승률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본인이 조금 더 모험적인 트레이딩을 추구한다면 전자, 안정적인 트레이딩을 추구한다면 후자를 택하면 됩니다. 결국 페이크아웃과 트랩은 남들이 공포를 느낄 때, 손절을 할 때 진입하게 할 수 있는 구조물이에요. 제가 실제로 트레이딩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결국 이 투자 시장은 남을 밟고 올라가야 하는 제로섬 게임이니까요. 자, 여기까지가 기술적 분석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더블록, FVG, 추세선, 채널, 페이크아웃과 트랩, 총 5가지의 기술적 분석을 모두 조합해서 사용하면 매매의 정확도가 크게 높아집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의 근거만으로 트레이딩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근거가 겹칠 때 진입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FVG 구간에 오더블록이 발생하고 그 구간이 추세선과도 겹친다면 그건 엄청나게 강력한 매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네, 무슨 느낌인지 충분히 알았는데 교과서 같은 자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하실까봐 제가 이 영상을 다 만들고 난 후부터 공부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만들기 시작할 거예요. 오더블록, 추세선, 채널, 페이크아웃과 트랩까지요. 물론 여러분들께 전부 나눠드릴 거예요. 뭐야, 돈 받고 파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릴게요. 무료로 나눠드릴 겁니다. 네, 진짜로요. 진짜 무료로 나눠드릴 겁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의 단합력이 필요합니다. 목표는 구독자 수 5만 명. 현재 구독자는 대략 3만 6천 명이고 저번 영상 이후에 구독자가 거의 9천 명이 올랐으니까 이번 영상도 여러분들 덕분에 잘 터진다면 어쩌면 5만 명도 며칠 만에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럴 가능성을 염두해서 지금부터 불나게 자료를 만들기 시작할 거예요. 그니까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 말고 한국인의 단합력을 보여주세요. 자, 30일차입니다. 이제 3단계 트레이딩 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지난 한 달간 5가지 기술적 분석에 대한 이론을 전부 익히셨다면 이제 그걸 트레이딩에서 훈련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 구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진짜 트레이더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그냥 돈 날리는 호구가 될지 결정돼요. 30일차부터 95일차까지 약 2달이 넘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실전처럼 트레이딩을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소액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식이라면 한 달 월급, 코인이라면 10만원 정도, 이 정도의 금액으로 트레이딩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10만원으로 뭘 하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은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은 실력과 경험을 쌓는 구간이에요. 배율이나 비중 같은 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순수하게 기술적 분석으로 매매하는 것만 집중하면 됩니다. 제가 알려드렸던 5가지 이론, 오더블록, FVG, 추세선, 채널, 페이크아웃과 트랩, 이것들을 조합해서 매매 근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근거가 최소 2개 이상일 때만 진입을 하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하락 채널 하단에서 FVG 구간이 겹쳤어요. 그럼 이건 2개의 근거가 생긴 겁니다. 근데 여기에 오더블록까지 발생했다? 그럼 3개의 근거. 이 정도면 충분히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한 자리입니다. 반대로 근거가 하나밖에 없으면 절대로 진입하지 마세요. 단타든 스윙이든 상관없이 근거가 2개 이상일 때만 포지션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도 명확하게 정해야 돼요. 근거가 깨지면 바로 손절. 자, 예를 들어 페이크아웃 저점을 손절 라인으로 잡았는데 그 저점이 깨졌다. 그러면 바로 손절을 하는 겁니다. 절대 망설이지 마세요. 손절은 잘못된 게 아니라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매매 일지를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매 포지션마다 매매 일지를 작성할 겁니다. 아까 1단계에서 다운로드 받았던 그 템플릿, 거기에 딱 1분만 투자해서 기록하면 돼요. 종목명, 포지션, 승패 유무, 수익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매 근거까지 딱 이 정도만 간단하게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10개가 쌓이면 바로 복귀를 하는 거예요. 10개의 포지션이 매매 일지에 작성이 되면 그날 저녁이든 다음날 아침이든 시간을 내서 복귀를 하세요. 어떨 때 수익이 났는지, 어떨 때 손실이 났는지, 손실난 포지션은 왜 손실이 났는지, 근거가 부족했는지 아니면 손절을 늦게 했는지, 너무 급하게 진입을 했는지, 이런 걸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은 분명히 반복되는 패턴이 보일 겁니다. 아, 나는 항상 FVG만 보고 진입하는 경향이 있네. 나는 손절을 너무 늦게 하는 버릇이 있네. 나는 페이크아웃 저점에서 너무 일찍 진입하는 경향이 있네. 이런 식으로 본인만의 약점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그걸 매매 원칙에 추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근거가 2개 이상일 때만 진입, FVG만 보고 진입하지 않기, 페이크아웃은 바닥 확인 후 진입, 손절 라인은 명확히 설정하고 반드시 지키기, 이런 식으로 본인만의 매매 원칙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을 매매 일지가 100개 쌓일 때까지 반복하는 겁니다. 100개면 대략 10번 정도 복귀를 하게 될 텐데 이 정도 하면 본인의 트레이딩 습관이 완전히 파악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을 고쳐가면서 점점 더 정교한 트레이더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구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성실하게 훈련을 하느냐 아니면 대충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투자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제발 대충 하지 마세요.
자, 이제 95일 차입니다. 거의 100개의 포지션도 채웠고 복귀도 10번 정도 했을 거예요. 이제부터는 실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리스크 관리. 아무리 기술적 분석을 잘해도 리스크 관리를 못하면 망합니다. 기술적 분석은 70점만 맞아도 되는데 리스크 관리는 100점을 맞아야 돼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현금 비중과 선물 비중을 정해야 됩니다. 근데 이건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값은 없어요. 하지만 기준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안정적인 캐시플로우가 있다면 그 캐시플로우의 일정 비율만큼 투자하세요. 예를 들어 주식이라면 한 달 월급을 활용해서 연습한다든지, 코인이라면 월급의 10% 정도 투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겁니다. 반대로 캐시플로우가 없고 종잣돈으로 투자한다면 현금 비중을 훨씬 크게 가져가야 돼요. 주식이라면 뭐 5대5든, 코인이라면 9대1이든 8대2든 최소한 50% 이상은 현금으로 보여야 하는 게 안전합니다. 왜냐? 투자는 원금 손실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큰 손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장치를 충분히 마련해 놓는 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배율은 포지션마다 다릅니다. 몇 배율로 해야 되나요? 라고 묻는 분들이 많은데 정답은 없어요. 왜냐하면 비율은 손절 라인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고 제가 손절 라인을 9만 9천 달러로 잡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최대 손실은 1%죠. 만약에 제가 이 포지션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이룰 수 있다고 판단했으면 저는 1000만 원어치를 거래할 수 있는 거예요. 1000만 원의 1%가 10만 원이니까요. 그럼 계좌에 100만 원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10배율을 사용해야 1000만 원어치를 거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배율은 손절 라인과 최대 손실 금액에 따라 역산해서 정해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나는 5배율만 쓴다, 이런 식으로 고정하면 안 돼요. 포지션마다 손절 라인이 다르고 손절 라인이 다르면 배율도 달라져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출금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데 사람들이 안 해요. 수익이 나면 첫 번째 목표는 무조건 원금 출금입니다. 원금을 출금하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편해집니다. 그리고 원금을 출금한 이후에는 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지속적으로 출금하세요. 예를 들어 수익금이 100만 원이 생기면 그중에 30만 원 출금하고 70만 원만 재투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빼내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이에요. 100만 원이 200만 원이 되면 조금만 더 하다가 결국 날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출금을 강제하는 겁니다. 이게 리스크 관리의 핵심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실전 트레이딩 전 점검 사항이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지킬 자신이 없다면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영상 끄시고 그냥 투자에는 손도 대지 마세요. 리스크 관리를 못하면 아무리 기술적 분석을 잘해도 결국에는 망합니다. 99일 차입니다. 드디어 실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꼭 새기고 가세요. 여러분은 한순간에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제발 이 환상은 버리세요. 트레이딩은 복권이 아니에요. 한 방에 인생 역전하는 게임이 절대로 아닙니다. 꾸준하게 조금씩 쌓아가는 겁니다. 선물 투자로 인생이 망한 사람의 99%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 때문에 망한 겁니다. 올인해서 한 방 먹자, 배율 높여서 크게 벌자,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도박꾼이 된 겁니다. 트레이더가 아니라요. 진짜 트레이더는 기계처럼 움직여요. 근거가 2개 이상이면 진입, 깨지면 손절, 수익이 나면 출금, 이거를 감정 없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하면서 조금씩 계좌를 불려나가는 겁니다. 이렇게만 하면 진짜로 돈 벌기 쉬운 곳이 없어요. 근데 못하는 이유? 대부분의 사람이 이걸 못 지키거든요. 여러분은 달라야 됩니다. 욕심을 버리고 시스템을 믿고 꾸준하게 가세요. 그러면 결과는 따라옵니다. 자, 드디어 101일 차입니다. 이제부터는 진짜로 실전이에요. 지금까지 훈련했던 모든 것을 쏟아부으세요. 기술적 분석, 리스크 관리, 매매 원칙, 출금 계획 전부 다요. 그리고 매 타점을 최고의 자리에서 최고의 컨디션으로 잡으세요. 절대로 대충 하지 마세요. 에이, 이 정도면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진입하지 마세요. 쉬는 것도 포지션입니다. 그리고 매매 일지는 절대 빠뜨리면 안 돼요. 10개가 쌓이면 바로바로 복귀하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세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할 일은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실전에서 반복하는 것, 그리고 꾸준하게 계좌를 불려나가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100일간의 트레이딩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영상 하나로 모든 걸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방향성은 확실하게 제시해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이 과정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 그게 전부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오늘 약속드렸던 자료들, 오더블럭, FBJ 추세선, 채널 페이크아웃과 트랩, 이거에 대한 교과서 같은 자료들, 구독자 5만 명이 달성하면 전부 다 무료로 나눠드릴게요. 지금이라도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꼭 구독 눌러주시고, 누르셨다면 좋아요랑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